자, 기본 강의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요, 1장의 마지막 단원인 여러분 교재 30쪽의 조세의 징수. 세금을 내라 이걸 부과라고 그랬죠. 그리고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합니다. 그럼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은 제목만 먼저 확인해 보면 30쪽에 양가로 1번 신고납부가 있고 31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 보통징수가 있죠. 그리고 맨 밑에 양가로 3번 특별징수 있어요. 이때 그 3번에 특별징수라고 하는 것은 원천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죠. 여러분 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즉 회사의 사장은 종업원들한테 뭐 줄 때, 월급 줄 때 그 월급에 대한 걸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공제하죠. 미리 공제하고 주는 거, 미리 공제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한다.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죠. 이렇게 원천징수,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소득에 대한 걸 또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부동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다루지 않고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30쪽에 나와 있는 1번 신고납부 그리고 2번에 보통징수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신고납부부터 보죠. 여러분 신고납부는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확정해라, 즉 계산하라 이 얘기죠. 스스로 계산하라. 만약에 안 하면 2차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거기 교재 보시면 신고납부 1번 읽고 설명드리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할 조세의 세금의 과세 표준이 얼마고 그리고 세액, 세금을 계산을 해서 법이 정해놓은 법정 신고 기한까지 무엇을 하라? 과세 표준을 신고를 하라. 이렇게 신고를 하고 뭐까지? 신고된 내용으로 납부까지 하라. 그러면 납세 의무가 끝나죠. 이걸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신고납부 적용하는 세금은 2번 대표적으로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죠? 또는 양도소득세 등이 대표적으로 신고납부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실래요? 자, 먼저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이런 용어로도 이용하는데 같은 뜻이에요. 신고납부는 이거죠. 첫 번째, 누가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의해서 세금 내야 될 의무자가, 세금 내야 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이 얘기예요. 스스로 과세 표준이 얼마고, 자,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고 또 세액이 얼마냐, 세액을 보아라, 계산하라.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법이 정해놓은 마지막 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법정 신고 기한이죠. 법정 신고 기한 내. 그러면 각 법률에 법정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던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 이렇게 법이 정해놓은 신고기한, 이걸 법정 신고기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신고도 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뭐까지 하라, 납부를 하라. 이렇게 세법에는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이 신고 납부 의무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하라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가 끝나요. 이런 걸 우리는 신고 납부라고 한다 이 얘기죠. 자, 이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그러는데 그런 세금이 어떤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시험을 대비하는 거 5가지 있었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심으로만 이해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세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취득세 신고 납부로 되어 있어요.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원칙이죠. 등록면허세 언제가 됐던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물론 우리 부동산세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같은 것도 신고 납부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필수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얘기해요. 그럼 이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면 끝나는데 이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에 법률을 위반했잖아요. 세법을 위반한 거죠. 왜? 세법에는 각 법에 일정 기한까지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때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그럼 이 가산세가 뭐냐? 여러분 끝에 가산세는 세자로 끝났죠. 뭐다? 세금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세금 딱 나오면 국가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국세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지방세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산세는 뭐냐?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뭐냐?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자, 취득세 신고 납부 안에서 가산세가 붙으면 얘 따라가요. 얘는 지방세죠.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안에서 가산세가 붙으면 얘 따라가 지방자치단체로 세금이 들어간다. 또 양도소득세나 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죠. 이런 국세를 신고 납부 안에서 가산세가 붙으면 그 가산세도 얘들 따라가요. 국세로. 그러니까 어디에 부과되느냐, 어떤 법을 위반을 했느냐에 따라 가산세는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이 가산세는 조금 더 들어가면 2가지예요. 하나는 신고 성실하게 안 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납부를 성실하게 안 했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신고 따로, 그죠? 신고 따로, 납부 따로. 그래서 이 가산세는 둘 다 부과될 수도 있고 둘 중에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우선 여러분 가산세 개념 한번 보죠. 순서 바꿔서요. 요 가산세 부분은 페이지 32쪽에 있어요. 그래서 32페이지 잠깐 넘어갑니다. 32페이지 가산세 그랬죠.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하면 2가지,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그랬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실하게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죠? 법률을 위반했을 때 세법 2번째 줄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에 세금이 나오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세가
따라 붙는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 줄쳐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금하고 가산세는 성격이 달라요. 가산세는 세금으로 끝나고 가산금은 이자이기 때문에 합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 줄 끝에 이와 같은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벌과금과 같은, 즉 과태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할 건 가산세가 뭐냐 그러면 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즉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의 세금 계산에서 거기에 가산하는 게 가산세인데, 중요한 건 줄친 거 있죠. 가산금은 거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 다음 2번에 가산세 성격 그랬죠. 거기 가산세의 성격은요,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법에 따른 의무 위반한 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부과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 2번 지문이에요. 2번 보시면 가산세는, 자 여기 보실까요? 가산세는 끝에 세자로 끝나니까 금이죠. 세금. 근데 이 가산세는 국세냐 지방세냐, 국세도 될 수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어떤 세법을 위반했느냐, 지방세법을 위반했으면 지방세로 분류하고 국세에 관한 법을 위반했으면 국가로 간다. 그 내용이 2번이에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국세의 세목으로 갈 수도 있고 지방세 세목으로 할 수도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약에 취득세가 감면받았다면 가산세도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 원래 세금하고 별개예요.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거기에 더해서 내야 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는 환급받을 세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되돌려받는다. 이 뜻이죠. 다음 그 밑에 가산세 적용 세목은 이미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등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기억할 거 이제 4번 가죠.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신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소 신고 가산세, 이렇게 둘로 구분하죠. 그러면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는 아예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한 거고, 과소 신고는 글자 그대로 보여 부족하게 신고를 했다. 둘 다 불성실하죠. 그럼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요, 무신고 가산세는 또 둘로 나눠요.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했느냐. 그래서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단순히 착오 등으로 인해서 신고 안 한 거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는 20%예요. 20%. 그러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이럴 때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40%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32쪽 밑에 1번 맨 밑에 일반 무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로
납부할 세액의 몇 프로? 20%, 100분의 20이죠.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우리는 뜻을 이해하셨으면 시험에서는 법률 용어로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법조문을, 법률을, 기본서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일반 무신고는요,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했죠. 신고 안 했죠. 이때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나오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100분의 20%가 부과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2번 33쪽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 여러분,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고의성이죠. 그럼 몇 프로? 40% 붙습니다. 이때는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몇 프로? 40%. 그 다음에 여러분 방가로 2번에 보시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있어요. 이것은 신고를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다 이 얘기죠. 이것도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신고한 경우로서 원래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 부족하게 적게 신고를 했다면 과소 신고분 세액, 부족하게 신고한 거 있죠. 과소 신고분 세액의 10%죠. 10%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그런데 2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거기 1번만 보세요. 1번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고의성이 있으니까 40%예요. 자, 이렇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그랬거든요. 이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참고로만 보세요. 맨 밑에 33조 보충학습 있죠. 사기 그러면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재산을 세금 조금 내려고 은닉하거나 또는 장부를 파기하거나, 그죠? 각종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신고를 안 했거나 또는 낮춰서 신고했다면 이건 거짓 부정한 방법이다. 그래서 40%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다음 장에 34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는 방가로 3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요거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요, 이것은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일일 계산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죠. 자, 납부 안 했으면 납부할 세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으면 요거에 곱하기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감안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그래서 1일에 10,000분의 3이에요. 1일에 10,000분의 3이면 0.03%죠. 이렇게 1일 계산이에요. 여기다가 곱하기 늦게 낸 거 있죠. 고지서 발부한 날까지 지연된 날짜 10일이면 10일, 100일이면 100일 일수 날짜를 계산하라. 이렇게 해서 요 나온 금액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하는데, 다만 요 납부 불성실 요 가산세는 요 납부할 세액의 지방세는 몇 프로? 75%를 무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0.03 곱하고 그리고 날짜를 곱했는데
이것이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요거의 75%니까 최고가 얼마? 75만 원. 100만 원이면 최고가 7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받고, 이것을 우리 법조문으로 한번 기본서 확인해 보죠.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 34조 1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하는데, 이때 박스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했으면 납부한 해야 될 세액 있죠. 납부해야 될 그 세금에 곱하기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대출이자율 만분의 3 그리고 곱하기 일수, 이렇게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그 밑에 2항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 분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만 그래요. 지방세만 그런 규정이에요. 지방세는 75%를 초과할 수 없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가산세 부분이 있고, 가산세 감면 부분은 우리 심화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세액을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하라. 그런데 법이 정한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가산세가 붙고, 가산세는 두 종류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갈까요?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두 번째, 31페이지 두 번째, 이번에는 보통 징수에 대해서 봅니다. 보통 징수, 이것을 정부, 국세는 정부 부가과세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징수는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라, 이 얘기죠. 고지서. 자, 그러면 먼저 보통 징수는 이겁니다. 과세권자. 여러분, 과세권자 하면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하고,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하면 시장 군수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권자가 과세표준, 법률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얼마고 여기에 뭐 세액을 보한다, 계산합니다. 세금을 계산, 또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정한다. 세금을 계산했다, 세금을 결정을 해서, 자, 납세고지서죠. 납세고지서. 여러분, 납세고지서는 세금에 대한 문서예요. 세금에 대한 문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 기재되어 있고, 주소 같은 거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세금에 대한 세목, 세금이 얼마고 이 세금을 어디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 이런 날짜가 다 기재됐고, 이 기간 동안에 안 내면 연체이자 가상금을 적용하겠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우리는 납세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자한테 발부를 해요. 그러면 누구는, 납세 의무자는 아까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했지만, 요거는 납세 의무자는 무엇을 받아요? 과세권자로부터 고지서 받았잖아요. 그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자, 납부 기한까지 여기서 잠깐 보실래요? 자, 여러분 고지서에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라고 고지서에 이렇게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납부 기간이라고 하죠.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그래서 이걸 줄여서 납기 이렇게 얘기해요. 납부 기간을 납기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럼 고지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세금을 16일부터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고지서를 15일 날 이 고지서 가지고 은행 가서 세금 내려면 안 받아요. 왜? 16일부터 내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될 첫날 있죠? 첫날을 뭐라고 한다? 개시일. 세금 내는 첫날 개시일. 마지막 날을 뭐라고 하느냐? 기한 이렇게 얘기해요. 기한. 그러면 자, 납부 기간 하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을 얘기하는 거고, 납기 개시는 세금 내는 첫날을 물어본 거니까 16일. 납부 기한 또는 기한 이렇게 나오면 마지막 날 물어봤으니까 31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고지서 발부.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마지막 날까지 납부하라 그랬으니까 7월 며칠 31일이죠. 그래서 납부 기한 내 무엇을 하라? 납부를 하라 이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가만히 있으면 과세권자로부터 국세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서 날라오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소재지 물건이 있는 소재지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청장한테 재산세 고지서 나오겠죠. 이렇게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 받고 내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는 세금이 대표적인 게 재산세, 우리가 공부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고지서 정부 부과 과세로 되어 있는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 의무, 협력 의무는 있지만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통지해 주죠. 그리고 지역 자원 시설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할 거니까 요 두 가지는 알아야 되겠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는 정부 부과 또는 뭐 보통 징수 방법이다.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납부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이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게 바로 뭐냐? 가산금이에요. 가산금. 여러분 아까 여기 가산세는 세자로 끝나니까 세금이고, 가산금 금자로 끝나니까 이건 뭐다? 금리, 이자다. 이자. 가산금은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그 납부를 늦게 하는 것만큼 붙는 연체 이자를 우리는 가산금 이렇게 얘기해요. 돈 빌려오고 이자 안 줬으면 이자라고 하지만 세금을 늦게 내는 거에 대해서 붙는 게 이자는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이 가산금은 둘로 나눠요. 일반 가산금이 있어요. 일반 가산금은요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 3%. 안 낸 세금의 3%가 붙죠. 그리고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중가산금이 있어요. 무겁게 부과한다. 중가산금. 왜 중가산금이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1개월 단위로 붙죠. 그래서 이것은 1.2%를 붙는데 최고가 60개월까지 붙어요. 이것이 우리는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 1.2% 1개월 지날 때마다 1.2%를 60개월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요 중가산금은 무조건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는 고지서 한 장당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또는 지방세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는 30만 원 뭐일 때 미만일 때는 이하일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산금에 대해서 잠깐 보죠.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보실래요? 35페이지. 자, 35페이지 보시면 밑에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또는 국세도 똑같아요. 지방세나 국세 똑같아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된 법률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나고 일정 기한까지 또 안 냈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두 번째 줄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이걸 가산금이라고 하고, 또 납부기한이 지나고 일정 기한까지 안 냈을 때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건 중가산금이라고 하는데, 밑에 양가로 2번 일반 가산금 그랬죠. 지방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조세 또는 지방세, 국세 똑같아요. 100분의 3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다음 장에 보시면 중가산금은 체납된 지방세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2%죠. 1.2%를 일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000분의 12 하면 100분율로 하면 1.2%죠. 다만 이와 같은 중가산금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 즉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에 보시면 중가산금 적용 한도 그랬죠. 이것은 국세는 고지산장당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일반 가산금만 적용을 하고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자, 만약에요, 여기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세금이 100만 원 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때까지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못하고 늦게 냈다. 예를 들어서 12월 30날 만약에 뭐를 한다면 납부를 한다면 이때 가산금, 중가산금을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요 고지서 기재된 거 세금 고지세 100만 원은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자, 체납된 조세 안 낸 세금 100만 원에다가 3%죠. 3% 그럼 얼마? 3만 원을 계산을 하라. 이것이 가산금이 됩니다. 이 가산금 3만 원 계산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자 7월 말까지 납부 안 했으니까 붙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 말고 1개월을 또 주죠. 8월 31일까지 여기서 납부를 하면 여기서 중가산금은 더 이상 안 붙고 3%만 붙어서 납부하면 되는데 8월 31일까지도 납부가 안 됐다면 별도로 1.2% 또 붙어요. 또 한 달 지납니다. 언제? 9월 30 또 납부를 안 했다면 1.2% 붙고요. 또 10월 31일까지 또 여기서 납부를 하면 여기까지만 붙는데 여기서 또 31일까지 납부를 안 했다면 1.2% 1개월 지날 때마다죠. 그래서 또 한 달이면 언제? 11월 30날 1.2% 그죠?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12월 며칠 31일인데 그 전에 하루 전날 뭐를 했습니까? 납부를 했기 때문에 1개월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12월 달은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 원래 세금 100만 원 여기에다가 1.2% 그러죠? 그리고 곱하기 몇 개월? 하나, 둘, 셋, 넷,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까지 4개월입니다. 4개월. 12,000원씩 4개월이면 48,000원이에요. 48,000원. 그러면 여기 일반 가상금에다가 요 48,000원을 모아라. 더하라. 합치면 가상금은 78,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금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3%가 붙고 별도로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2%씩 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요거 공부하다 보면은요, 제일 많이 질문 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103만 원 곱하기 1.2%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103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 하느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 3만 원은 세금이 아니라 가상금은 이자예요. 이자는 세금이 아니니까 요 세금에다가 이자를 더할 수는 없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세금은 세금끼리 합치는 거예요. 가상금은 연체 이자니까 합치면 안 돼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103만 원이고, 또 하나 어떤 분은 나는 3개월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3개월이냐? 4개월이지.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납부 안 했으니까 3% 붙었으니까 여기 한 달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봐줘요. 내야 봐주지 내면 안 붙어요. 안 냈으니까 붙은 거다 이거지.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4개월.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상금은요, 가상금은 정리하면 고지서 받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가상금이 붙습니다. 이때 가상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면 3%가 붙고, 그리고 1개월 지날 때마다 1.2%씩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만약에 여기서 12월 31일 날 납부할 재산세가 얼마냐, 납부할 재산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재산세는 그대로예요.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이지. 왜?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물어볼 때 가산금의 합계가 얼마냐 그렇게 물어봤다면 가산금은 78,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합쳐서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래요? 재산세와 그 다음에 가산금의 합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107만8천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100만 원이고 가산금은 별개다. 이자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다음 36쪽에 보시면 밑에 기타 용어 면세점. 여러분 면세점 그러면 안 돼요. 면세점은 뭐예요? 면세품, 세금을 면해주는 가게 상점을 면세점 그러죠. 그게 아니라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금액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그래서 구체적으로 면세점은 오른쪽에 미니 강의에 나와 있듯이 꼭 기억할 거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 내지 마라. 과세 안 합니다. 이게 취득세 면세점입니다. 다음 양가로 2번 소액징수 면제. 자, 여러분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모든 세법에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면 여기에다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 세금이 나오겠죠. 이때 요 과세표준은 물건의 가격이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죠. 대부분. 그런데 요 금액이 아까 취득세는 얼마나 그랬어요? 50만 원 뭐일 때 이하는 과세 안 하니까 세금 계산 안 한다 이거고, 면세점은 뭐냐? 요렇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요 세금이 나왔는데 요 세금이 액수가 보다 소액이다. 금액이 적으니까 징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징수 걷어가는 걸 면제한다. 다시 말하면 고지서 발부합니다. 여러분 재산세 같은 거 고지서 발부하는데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다.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는요, 부동산 관련해서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참고로 거기 보시면 미니 강의에 재산세나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소득세죠. 지방소득세 등은 고지서 한 장당 2,000원이 안 된다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소액징수 면제 제도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38조 비과세가 있어요. 비과세는 과세 요건을 다 충족했죠. 그런데 과세권자가 정책 등에 의해서 과세권을 포기하겠다.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 계산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세목마다 비과세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비과세의 뜻은 과세 대상으로서 과세 요건을 다 충족했지만 과세하지 않겠다. 과세권자가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계산 자체를 안 하는 게 비과세고, 그 밑에 감면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이거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서 세금이 나오면 이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거나 면해주는 걸 합쳐서 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감면은 국가 등이 각종 정책에 따라서 그죠? 또는 개개인 납세 의무자 요건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제도죠. 그래서 이 감면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감면 대상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법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방세는 감해주는 게 지방세 특례법이라고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고,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을 감해주는 건 국세 즉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해서 이런 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안 하죠. 우리는 비과세를 다루게 됩니다. 참고로만 보세요. 다음 5번은 체납처분비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러면 안 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세 의무자 부동산에 재산을 압류를 내거나 보관하거나 운반하거나 또는 공매 처분하는 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면 납세 의무자 부동산에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그 물건을 운반해 올 수도 있고 보관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관리하거나 또는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일체의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하고, 이건 공매 처분됐을 때 체납처분이 비용이 맨 먼저 우선 징수로 가져갑니다. 참고로 보시고, 다음 6번에 보시면 과세표준 신고서,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과세표준 신고서는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에 대해서 기재한 것을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하고, 다음 8번에 보시면 정보통신망 하면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망을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참고로 용어 정도만 보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험에서 관련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들어갈 용어 정도는 이미 앞에서 다 읽어봤으니까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 오늘 수업한 1장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2장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취득세, 지방세법 취득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1강, 2강, 3강에 대한 내용을 한번 프린트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프린트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 1번 부동산 관련 조세,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왼쪽에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이죠. 이 5가지에 대한 과세의 주체는 알아야 된다. 국세냐 지방세냐, 그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요건 지방세 중에 도세, 재산세는 시군세.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국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국가가 거둬가는 세금 국세입니다. 그럼 옆에 칸에 귀속 여부 그랬죠? 무엇을 중심으로 부과하느냐? 귀속 여부하면 인세와 물세로 구분하죠. 그럼 물건 개개에 대해서 물건마다 부과하는 건 물세라고 하는데 취득세, 물세, 등록면허세도 물건 중심 물세고 재산세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물세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 중심으로 재산을 합치기 때문에 인세고 소득세도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니까 보다 인세. 그리고 과세 대상은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으니까 등록면허세도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러나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하고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 소득이니까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여러분, 부동산 팔으면 무조건 세금 내는 게 아니죠.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익이 생겨야 과세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요, 물건의 가격으로 가면 종가세, 수량 등으로 표시하는 걸 종량세라고 하는데 취득세는 오로지 가격으로 부과하니까 종가세로 되어 있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종가세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라가 말소 등기 같은 경우는 한 건, 두 건, 세 건 종량세 같이 적용하죠. 같이. 특징이 그거예요. 다음 재산세도 물건 가격 종가세, 그죠?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의 가격 가지고 계산하니까 종가세, 양도소득세도 소득 금액 가지고 계산하니까 종가세라고 한다. 다음 옆에 세율 참고로 보시고 징수방법 중요하죠. 취득세는 신고납부, 스스로 신고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신고납부하라.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럼 재산세는 고지서 받아가지고 되는 거니까 보통 징수라고 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받아가지고 되니까 보통 징수,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하라. 그래서 신고, 납부 이렇게 갑니다. 다음 옆에 보시면 자,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갑니다. 그때 또 안 내면 가산금. 그래서 신고, 납부, 조세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둘 다 적용될 수도 있지만 보통 징수는 처음부터 고지서만 나오니까 가산금만 붙는 거지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다음
옆에 보시면 부가세, 취득세 낼 때 부수적으로 붙는 거 부가세, 지방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두 가지. 등록 면허세도 취득세랑 똑같이 지방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둘 다 붙어요. 그러나 재산세는 뭐만? 지방 교육세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만,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농어촌 특별세만 부과됩니다. 부수되는 거. 다음 납세의무 성립 확정 시기는 심화 과정에서 정리할 건데, 거기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뭐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시점, 구체적이 아니라 막연하게 발생하는 시점. 그래서 5가지. 어떨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취득을 안 했다면 납세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도 등록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없으면 등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성립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니까 1년 중에 하루 6월 1일 그날을 과세 기준일이라고 해요. 그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니까 기간이 끝나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기간이 종료시,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럼 옆에 칸에 납세 의무 확정 시기, 이 얘기는 뭐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추상적으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라면, 확정 시기는요, 신고납부조세는 신고할 때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걸로 확정이 되고, 고지서 나오는 보통징수 제도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요거 심화 과정에서 공부할 거지만 한번 쭉 늘 보실 수밖에 없다. 조세 총론은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봐야 돼요. 부동산 중심으로 요 5가지만. 그리고 밑에 가서 도표 2번째 있죠? 거기 보시면 지방교육세, 이거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보면 용도에 따라서 어디에 사용할 거냐에 따라 보통세냐 목적세냐, 이때 지방교육세는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도 지역의 자원이나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목적세죠. 농어촌 특별세도 낙후된 농촌어촌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 목적세. 교육세도요, 국가가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부과는 목적세입니다. 그리고 옆에 칸에 독립성 여부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걸 독립세, 다른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걸 부가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낼 때 따라가니까 부가세고요. 지방소득세는 독자적으로 계산하니까 독립세. 농어촌 특별세도 재산세 빼놓고, 우리가 공부할 재산세 빼놓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수적으로 붙는 따라가는 부가세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세 총론의 1장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목별로, 즉 강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또 중복해서 반복해서 정리하니까 처음부터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료 프린트 나간 거 빈칸 채우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보시고, 늘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 자꾸 익숙해지면 공부하는데 뒤에 가서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
조세총론 부분이죠. 자, 오늘 조세총론 1장을 이렇게 해서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강론 취득세 가지고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